안녕하세요. 선스케어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것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가 있었던 설탕세를 법제화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당류 섭취량이 1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당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설탕세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표가 이 법안 발의의 내용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 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설탕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다른 종류의 부담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담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담배만이 이 법률에 따라서 부담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을 당류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된 겁니다. 결국 담배와 같은 선상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당류가 꼽힌 것이죠. 사실 이 부담금은 소비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것이죠. 다만 업체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자 할 겁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이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이 제품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시 표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요. 당 함량 기준은 100리터당 킬로그램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00리터당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함량이 최고 많은 수준인 100리터당 2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리터당 28,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당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콜라의 경우 11kg 수준의 당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00리터당 당 함량이나 100리터당 부담금 금액은 소비자에게 한 번에 와닿기 어렵습니다. 100리터 단위로 음료를 사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음료수 라벨을 좀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때문에 사진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즘 많이 드시는 플라스틱 병에 들은 커피입니다.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라떼 한 병 470ml 기준으로 33g의 당이 함량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 당 함량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죠. 콜라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용기의 용량이 아닌 100ml당 당 함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잘 보시고요. 아무튼 콜라는 100ml당 11g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 함량 옆에 있는 퍼센트는 일일 영양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인데요. 그램수와 퍼센트가 똑같죠. 그 얘기는 당의 일일 영양분 기준치가 100g이라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수치를 50g 이하로 낮추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건 저희 아이가 가끔 먹는 건데요. 뽀로로 워터젤리 복숭아 맛입니다. 총 내용량 120ml에 당이 11g 함유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린이 음료의 당 함량 관련한 기사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린이 음료, 콜라보다 당류 함량 높아. 어린이 음료, 하루 2병만 마셔도 당 과다 우려. 달짝지근한 어린이 음료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콜라가 100ml에 11g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 음료의 당 함량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 세 가지 음료를 가지고 발의된 법안을 적용하면 얼마나 가격이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병당 용량을 적었고요. 다른 것들은 함량이 전체 용량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지만 콜라는 100ml당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환산해서 법안 발의된 기준 100리터당 당 함량으로 바꾸면 코카콜라는 100리터당 11kg,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라떼는 7.02kg, 뽀로로 워터젤리는 9.17kg이 됩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법안표에서 7에서 10kg 구간은 100리터당 8,000원, 10kg을 초과하면 11,0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11,000원, 조지아 크래프트와 뽀로로 워터젤리는 8,000원이 적용되겠죠. 이를 한 병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코카콜라 1.25리터 한 병에는 설탕세 137.5원, 조지아 크래프트에는 37.6원, 뽀로로 워터젤리에는 9.6원이 적용됩니다. 이 가격을 ssg.com에서 가져온 소매가와 더하면 설탕세 적용 후의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 자체를 업체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가격이 바로 소비자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가격 상승률은 콜라가 9.27%, 조지아 크래프트가 3.02%, 뽀로로 워터젤리가 0.81%가 됩니다. 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콜라가 당 함량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콜라가 당 함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의 세금이 포함되면 그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콜라와 당 함량 자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뽀로로 워터젤리의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 사이다 등 가격이 비교적 싼 탄산음료들은 이 법안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설탕세를 도입한 것은 우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나 당뇨는 사실 서구권에서 더 큰 이슈니까요. 비단 화면에 보이시는 나라뿐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서 설탕세를 도입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례 하나만 볼까요? 멕시코에서는 2014년 설탕이 들어간 음료 1리터에 1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0원가량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약 10%의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설탕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4.7% 상승했고 주당 355ml, 그러니까 캔 하나 정도 되겠죠. 이것을 소비하는 적은 양의 소비자들은 8.3% 상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설탕 음료를 먹는 중간 그룹은 6.8% 감소, 매일 먹는 대량 소비 집단은 6.1%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이 정도라면 법률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덴마크 얘기인데요. 덴마크는 좀 더 포괄적인 지방세, 페텍스라는 것을 2011년에 도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덴마크 사람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높아진 가격에 이웃 독일까지 가서 식료품을 사오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만에 이 지방세는 없던 일이 되었죠. 물론 이웃나라끼리 매우 가까운 유럽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시사점을 줍니다. 세금을 통한 가격 상승이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설탕세의 도입은 현대사회로 가는 중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겠지만 당 함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설탕이 아닌 아스파탐 등 대체제를 사용한 제품도 개발 가능합니다. 물론 맛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당류 혹은 무당류의 제품 개발에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금제 자체가 제조음료 업체에 매겨지는 것이다 보니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 카페 등에서 먹는 달달한 음료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가격을 올리게 되는 이러한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 매겨지는 이 부담금을 그대로 제품 가격에 전가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싼 탄산음료에는 설탕세 도입의 타격이 크지만 비교적 음료 가격이 높은 어린이 음료 등에서는 설탕세 도입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한계까지 있습니다. 당 함량 측면에서는 별다를 게 없는데 말이죠. 아직 설탕세는 국회에 발의가 된 것일 뿐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와 관련한 꾸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선스퀘어 오늘의 기업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